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6번째 시간 취득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취득세의 특징 및 성격, 그리고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과 범위와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우리 그 세법 16문제 중에 총 한 3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서 취득세는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면 잠깐 올려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개요, 그리고 특징 및 성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상의 등기 등록 시에 과세되던 종전의 등록세 일부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고지서도 따로 돼 있고 납부기한도 따로였다고 해요. 뭐 2월 말, 뭐 3월 말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 냈는데 2번을 지금은 2011년 이후로 지금은 등록면허세가 이 취득세에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취득세 안에 속에 등록면허세도 다 들어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등록면허세라고 따로 배울 거는 그 취득세가 면제된, 아니면 취득세가 제척기간 만료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취득세를 고지하지 못할 때, 부과하지 못할 때 등록면허세만 따로 고지한다거나 그럴 때가 이제 등록면허세고, 기존 지금 있는 현재의 취득세 속에는 등록면허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특징 및 성격인데요. 도세입니다. 도세. 지방세 중에 도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고 지방세 중에서 도세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죠.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런 지자체가 걷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리고 물세입니다. 물세. 취득 물건에 대하여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 물세이고요. 유통세이며 행위세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마다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고, 유통되는, 이전되는 단계마다 과세하고, 그래서 유통세, 행위세라고도 하고요. 유통세, 행위세. 그리고 종가세, 그리고 비례세율이다.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종가세가 되죠.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종가세, 비례세율. 그리고 실질주의, 형식주의라고 해서 소유권 변동에 대한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에 대한 등기 등록 안 해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취득을 하면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서류상, 그렇죠, 절차상이죠. 그것을 안 해도 실제적인 취득이면 취득으로 보아서 실질주의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형식이잖아요. 형식에 따라서 등기 등록했으면 취득입니다. 뭐 실소유주가 누구냐 어쨌다 뭐 이런 거 다 소용없고, 형식적으로 등기 등록을 했으면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주의이기도 하고 형식주의이기도 하다.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실제이기만 하면 취득이다. 형식과 관계없이. 또 실제와 관계없이 형식만 취하면 취득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질주의이기도 하고 형식주의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 취득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고요. 사실상 현황 부과 원칙입니다.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고요. 신고주의 확정,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신고할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주의 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정의는 화면 또 올려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에 사용되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건축물, 이제 이거는 뭐 부동산이 토지 및 건축물이다. 이것은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토지와 이제 건축물은 이
취득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모두 토지라고 보고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후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딸린 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반 부동산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건축물에서는 정착하거나 또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딸린 시설까지 모두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 뭐 기둥이랑, 원래 지금 건축물 그러면은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이라고 보잖아요. 이게 지붕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취득에서의 건축물은 여기 지붕이 없이 이 그물 있잖아요. 그물. 지금 제가 그 골프 연습장을 예를 드는 건데, 지붕이 아니라 이 그물로 이 부분을 쳐놨어도 원래 건축법상으로는 이것을 건축물로 보지 않지만 이 취득에서는 이것까지도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뭐 레저, 저장, 독후, 접안, 도관, 급수배수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취득을 어떻게 따졌냐, 그럴 때 무엇을 취득으로 보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을 때, 그렇죠. 그 주인이 취득을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그 주인이 이제 누릴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닌가.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이상한 얘기들도 많잖아요. 독후, 뭐 접안, 뭐 급수배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로 그냥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건축물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건축이란 말이 뭐냐 하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이것을 취득해서 건축으로 보고요. 개수라는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수선이라든지 레저시설, 저장시설 같은 이 상기 3번, 이 건축물, 이 부분을 수선하는 것, 이런 거, 독후, 레저, 저장, 독후, 접안, 도관시설, 이런 것들을 수선하는 것도 개수라고 보고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 수선하는 것도 개수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임목이라는 것은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을 말합니다. 지상의 과수, 임목과 중목을 임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게 되겠죠. 무엇이냐면 일단 부동산은 모두 들어가고요. 토지, 건축물, 부동산 모두 들어가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좀 무거운 큰 그런 철들이죠. 철,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큰 철들, 그리고 임목,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건 권리죠.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 다음에 골프나 승마, 요트의 회원권, 콘도미니엄의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원권,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 그 다음에 큰 그 기계들, 그리고 임목,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뭐 딸린 시설물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는 28지목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모두 해당됩니다. 28지목에 해당하는 토지, 지목 알죠? 지목. 그리고 사실상의 토지,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같은 걸로 새로 생긴 토지들이죠. 새로 생긴 그런 토지들, 사실상의 토지 모두 해당되고, 건축물은 상기 용어 정리극 3번 건축물과 같습니다. 수영장, 예를 들어서 수영장, 그리고 전망대,
옥외 스탠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수조, 저유조, 그 물을 담아놓는 거죠, 전부. 도크, 조선대, 이거는 뭐 배를 대는 뭐 그런 쪽 아닌가요? 그 다음에 뭐 송유관, 가스관, 급수 배수 시설, 주유 시설, 가스 충전 시설, 송전 철탑, 철골 조립식 주차장, 기계 장비 등으로 자동 세차하는 시설, 자동 세차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케이스별로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과세한다. 이렇게 수영장, 그리고 뭐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전망대, 옥외 스탠드, 수조, 저요조, 도크, 조선대, 송유관, 가스관, 급수 배수 시설, 주유 시설, 가스 충전 시설, 송전 철탑, 철골 조립식 주차장, 기계 장비 등으로 자동 세차하는 시설. 예, 제가 한 번 더 외우려고 2번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아두셔야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딸린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를 하나를 부착을 해도 새로 설치를 해도 역시 취득세를 냅니다. 이게 지금 가치 상승이잖아요. 이런 걸 만들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은행이 1층에 은행이 들어온다. 그래서 1층에 그 금고를 부착했다. 그럼 여기에도 딸린 시설물로 봐서 금고에도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구내의 변전, 배전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딸린 시설물은 설치되어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음에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로 운반하는 기구, 차량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기계 장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 그래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 그 건설이 다 연상이 되죠. 그래서 뭐 생산에 필요한 그 장비, 기계, 생산에 필요한 기계는 아닙니다. 생산 필요한 기계는 아니고 건설 기계만 여기 해당되고요. 건설공사용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에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드론 아닙니다. 그리고 선박,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의 선박은 취득세 물리고, 임목은 과수, 임목, 중목, 벌채된 상태의 것 아니고요. 이식 및 가식 등 인위적인 것 아닙니다. 벌채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의 공통점은 출원에 의한 권리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출원에 의한 권리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함.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예, 회원권들 취득세 물리고,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들인데요. 골프, 승마, 요트 회원권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이럴 때는 다 새로운 취득으로 모아서 또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득의 개념과 범위 보겠습니다. 취득의 정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예, 여기까지는 승계취득이고요.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이거는 원시취득이고요. 어쨌든 모든 유상, 무상의 취득을 다 취득으로 봅니다. 예, 승계취득이든지 원시취득이든지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모두 취득으로 봅니다. 공유수면 매립 같은 거, 없었던 거 새로 생기는 거, 그리고 뭐 건축물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개수, 뭐 증축이나 이런 거, 증여, 누구한테 받았다 라든지 누구한테 줬다 라든지, 받은 사람이 물론 취득세 물겠지만 누구한테 받았다 라든지, 교환, 심지어는 교환도 취득세에 묻니다. 그래서 모든 유상, 무상의 취득을 다 취득이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상의 취득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 있는데요. 승계 취득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어떤 다른 소유주로부터 오는 거고, 원시 취득은 소유주가 없었다가 이 사람이 소유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승계 취득은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에게서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행위고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유상승계는 내 쪽에서도 어떤 다시 자본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 무엇을 내는 것, 그렇죠? 내 쪽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승계는 나는 뭔가로 내지도 않고 그냥 받기만 하는 게 무상승계겠죠. 유상승계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의 채무분이 유상승계에 들어갑니다. 대물 변제는 이혼 시 위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위자료는 대물 변제라고 보고 유상승계로 봅니다. 위자료는 유상승계로 보고 재산 분할은 무상승계로 봅니다. 이응으로 그냥 저는 외웠어요. 이혼 시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 유상,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무상입니다. 무상은 그거 말고 상속, 증여, 기부, 이혼 시 재산 분할, 이게 무상입니다. 다시 한번, 유상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중에서 이혼 시 위자료, 부담부 증여의 채무분, 무상은 상속, 증여, 기부, 이혼 시 재산 분할, 이게 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 취득은 소유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받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새롭게 창출시키는 것을 최초로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이죠. 화면 좀 잘렸으니까 올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은 구체적으로 보자면 토지,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 바로 원시 취득입니다. 그 바닷물이었다가 땅을 만든 거죠. 공유수면 매립, 간척, 이런 것이 이제 토지 중에서 원시 취득이 될 것이고, 건축물은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모두 일단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증축 같은 건 있던 거에다가 규모를 키우는 거겠죠. 개축은 뭐 수선을 하는데 이제 커지는 거고, 재축은 아마 천재지변 같은 거로 뭐 멸실됐다가 다시 짓는 게 재축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모두 일단 원시 취득으로 보고요. 이전까지 원시 취득으로 보고, 선박은 건조가 원시 취득이 있겠죠. 없었다가 생긴 거니까. 근데 건조할 때는 일단 취득세는 면제를 합니다. 건조 시 취득세는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세를 물리겠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도 제조나 조립하는 그 순간에는 그 단계에서는 처음이죠. 만드는 처음인데 그 단계에선 취득세 면제하고요. 민법상 시효 취득을 했다. 시효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을 내 거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는 거죠. 그때 부동산은 20년이고 동산은 10년인데 시효 취득도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 권리들은 출원에 의한 취득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의제 취득이라고 있죠.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주 취득은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은 없으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내 겁니다. 내 거. 원래가 내 거.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하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간다. 그러면 엄청 많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목 변경하면 원래 내 거였지만 자산 가치는 증가한 거죠. 증가했을 때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해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대수선이라든지 딸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래서 자산 가치가 증가할 때 그때 취득세를 물립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면 이게 이제 취득세를 물리는데, 만약에 이제 의제 취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의제 취득으로 취득세를 물리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을 때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때는 간주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으로 보고, 뭐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가치가 증가했다 그럴 때는 의제, 간주 취득으로 봅니다.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변경되면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아질 때 그때 증가분을 취득세 이제 간주 취득하고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설립 시 취득한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될 때는 간주취득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처음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과점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5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때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점주주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설립 시 취득한 주식으로는 간주취득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요. 사실상 취득자.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자.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만들어낸 사람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들어낸 사람은 취득세를 내지 않고 그것을 산 사람, 승계 취득, 산 사람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 및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거는 그냥 쉽게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인, 건물주.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하겠죠. 다음에 상속인,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 받은 사람이죠. 상속받은 사람.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대 납세 의무. 다음에 주택조합의 조합원.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조합이 취득세 부담하고 보존 등기한다. 예,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은 조합이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 대여업자. 건설기계나 차량 등을 대여하는 업체, 그러니까 차량 렌트카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했어도 렌트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이용자가 있어서 그 명의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카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화면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취득.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은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예외가 있어서 이런 때에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님께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 다 증여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공매 또는 경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예, 교환입니다. 교환. 그리고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증여로 본다. 예, 증여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취득으로 보는 것은 공매 또는 경매로, 파산 선고로, 그리고 등기 등록이 필요한 그 부동산을 교환을 할 때,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될 때, 예, 이런 때는 유상취득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담보 증여의 경우, 부담보 증여는 증여를 하는데 그 일부가 채무인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빌딩을 증여를 하는데 1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7억이 저기 빚이다, 채무다, 뭐 대출금이다, 뭐 이럴 때에는 7억은 유상으로 봅니다. 예, 채무액은 유상으로 보고요. 나머지 3억만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채무액 7억은 유상으로 봅니다.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는 역시 증여로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본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음에 상속 개시 후에 협의에 의한 재분할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합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처음에 2분의 1씩 이렇게 2분의 1씩 A하고 B가 이렇게 등기를 했어요. 2분의 1씩 등기를 했는데 뭐 협의를 해서 재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뭐 3분의 2가 되었다. 그리고 이쪽이 3분의 1이 되었다. 그러면 2분의 1만 놔두고요. 2분의 1만 놔두고 여기 이제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죠. 수학이 또 나오는데요. 3분의 2 빼기 2분의 1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3분의 2가 됐습니다. 3분의 2가. 그래서 3분의 2 빼기 2분의 1 이 부분은 증여로 본다는 거죠. B가 A에게 증여로. 이 사람은 지금 저기 요만큼을 빼고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2분의 1이었다가 이쪽으로 3분의 2를 어떤 부분을 넘겨주고 자기는 3분의 1만 남게 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3분의 1만 남고 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네요. 또 요 부분이니까. 사실 요 부분이랑 같은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자리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B가 A에게 증여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A가 요만큼을 받은 거죠. 받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여로 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해서 취득세를 이제 물게 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 부분 말고 증가한 부분은 그 부분이 감소한 그 사람이 증가한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8번 읽어보겠습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 지목이 대인 토지 중에 택지공사가 준공되어 건축물과 부속시설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의 조성 또는 도로 포장 같은 건축물이 생기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예, 택지공사가 준공되어 건축물이 생겼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원이라든지 도로 포장 같은 그런 거로 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라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소유주였어요. 이게 소유주입니다. 근데 B에다가 신탁을 맡겼습니다. 이게 지금 신탁자입니다. 신탁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A가 B에게 신탁을 맡겼는데 A가 소유주가 변경된 겁니다. 뭐 C로 소유주가 변경됐을 때 이 C가 이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 C가. 그래서 이게 바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인데요. 이쪽이 위탁자거든요. A가 위탁자였다가 C가 위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A가 C로 변했을 때 이 C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9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과점주주 납세 의무의 범위 보겠습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있고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이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후에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런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예, 모두 취득한 것이었어요. 아니었던 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점주주가 지금 50%잖아요. 50% 넘으면 과점주주니까 처음에 3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를 취득을 새로 했어요. 그러면 5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점주가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전체를, 그러니까 이거랑 다 합쳐서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봐서 전체 55%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과한다. 그래서 처음에 35%는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었거든요. 취득세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이것이 되면서 50이 넘어가면서 전체를 다, 이것까지 해서 다 해서 이것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1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했다. 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비율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된 부분만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5%인 사람이, 이 과점주주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주식을. 그래서 65%가 됐다면 그 이 10%만 증가된 이 부분, 요 10%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조건이 있는데요. 증가된 날 기준으로 이전 5년 이내에 보유하였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으면 비과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러니까 5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65%가 된 날을 볼 때, 어쨌든 어느 날 65%가 됐을 때, 그날 기준으로 이전에 5년을 봅니다. 5년 보는데 주식이니까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들쭉날쭉 할 때 65가 맥시멈 최고값이면 그때서야 10%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75가 됐던 때가 있다. 이 5년 안에 75가 됐다 그러면 이거 비과세입니다. 이거 비과세예요. 그럼 이 75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 75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하느냐? 그럼 만약에 이 75가 중간에 이 들쭉날쭉 할 때, 그러니까 5년 안에 들쭉날쭉 할 때 만약에 75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 과세를 하겠어요? 이거 과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75가 된 날 이전 5년 동안을 또 쭉쭉 보는 거죠. 75% 이전으로 이 5년 동안을 또 볼 때 들쭉날쭉 할 때 75보다 다 밑이었다. 밑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안 하다가 그 75가 된 그날 아마 과세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여기다 특별히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전 5년 이내에 최고 금액보다도 작다면 비과세입니다. 예, 최고 금액보다 작다면 비과세예요. 어쨌든 증가된 부분만 과세를 한다. 이전 5년 중에 최고 부분보다 작으면 비과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과점주주가 주식 양도 후 재차 과점주주가 됐다. 예, 55%였던 사람이 팔았어요. 그래서 10% 팔았어요. 그럼 45가 됐다가 다시 15% 샀어요. 60%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 과점주주였다가 양도 등으로 일반 주주가 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면 이전 과점주주가 되었던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안 따진다는 거죠. 이전 과점주주 이거죠. 여기에서 요것으로 갔을 때 요 차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취득세 부과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5를 기준으로 봅니다. 중간에 떨어진 거는 생각할 필요 없겠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또 늘었잖아요. 자산이 또 늘었으니까
늘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다. 이전 과점주주였을 때보다 증가했으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랬습니다. 예, 이거 과점주주도 괜히 말이 좀 많아졌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법 6번째 영상 취득세의 특징 및 성격, 과세 대상과 취득의 개념 범위,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